아이유, 3, 음악가 등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과 음반 작업을 함께하며 아이유와 듀엣은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이미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소녀 콘셉트에서 벗어나 세대를 아우르는 행보를 보인 2013년, 2014년에는 최백호, 양희은, 김창완, 서태지 등 그야말로 가요계의 원로들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유가 본인의 앨범을 프로듀싱하기 전까지는 아이유 하면 듀엣을 떠올릴 정도로 수많은 무대에서 여러 가수와 함께 노래를 많이 불렀다. 앞서 언급한 음반 콜라보 경력이 있는 가수들과의 듀엣은 물론이고 이병우, 신승훈, 장필순 등 콜라보 경험이 없는 원로 가수들과 어린 나이에 무대에서 듀엣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서는 폴 포츠와 듀엣을 한 적도 있다. 선배 가수들이 아이유에게 가진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2020년 이담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집콕 시그널에서 여러 콘텐츠를 촬영했는데 이 중 엉망진창 라이브에서는 본인의 곡과 다른 가수의 곡을 포함해 다양한 곡들의 즉흥 라이브를 선보였다. 싱어송라이터 제위의 기타 반주가 함께 진행되었다. 앱, 01앱, 02앱, 03 정규 5집 LILAC로 활동 중이던 2021년 3월 31일 딩고 뮤직의 유튜브 채널에 킬링보이스 아이유 편 영상이 공개되었다. 본인의 20대 시절 히트곡 13곡을 이어 불렀다. 이는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67시간 만에 500만 뷰를 달성했고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른 후 3일 동안 1위를 유지했다. 공개 237시간 만에 조회수 1000만 뷰, 공개 67일 만에 조회수 2000만 뷰, 공개 187일 만에 조회수 3000만 뷰, 공개 315일 만에 조회수 4000만 뷰, 공개 540일 만에 5천만 뷰를 돌파했다. 또한 킬링벌스와 킬링보이스를 합쳐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딩고의 모든 영상들 중 최다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다. 그 결과 킬링보이스 아이유 편 영상은 2021년 유튜브 국내 최고 인디 동영상 TOP10 1위를 차지했는데 한마디로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아이유는 굳이 활동별 성과를 하나하나 논하지 않더라도 이름만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매일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200인 의 135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좋은 날 이래로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가수 중 한 명이라는 점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공연한 최초의 여성 가수라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특히 위상이 높아진 상징적인 포인트를 추연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이돌 그룹 홍수 속에서 군계일학의 존재로 국민 여동생 신드롬을 일으킨 2010-2011년 뮤지션으로의 변신에 대성공하며 가요계 장기 집권의 바탕을 굳힌 2014년 본격적으로 검증된 싱어송라이터로 각인됨과 동시에 공연계의 한 획을 긋고 연기 활동까지 반향을 일으키며 성공한 멀티 엔터테이너의 전형이 된 2017, 2018년으로 크게 세 차례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이후로도 각종 기록들을 경신해 나가며 위상은 천상계를 향해 가고 있다. 다만 2010년대 말 이후로는 사실상 한국 연예계의 무적의 위치를 점한 상태다 보니 대중들도 놀라워한다기보다는 역시 아이유라는 느낌으로 최정상을 달리고 있다. 주요 활동 내역 및 의의는 연영문단에 자세히 상술되어 있다. 보컬리스트 아이돌 뮤지션이라는 특이한 노선을 걸었는데 이런 전형 과정의 성공함에 따라 뮤지션의 이미지와 아이돌의 이미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정말 드문 가수다. 직접 프로듀싱을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와중에도 엄청난 화제성과 영향력, 팬덤을 보유하며 양쪽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활동하는 가수 중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와 국민적인 호감을 얻는 가수는 아이유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아이유 이후 국민 가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다. 가장 아이유에 열광하는 세대는 아이유의 성장 과정 전체를 관심 있게 지켜본 2030세대지만 그 위로도 그 아래로도 호감도가 매우 높고 열성 팬도 많은 것은 가요계에서 정말 희귀한 케이스이며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방송을 통한 대중적인 어필보다는 매니아층 확보가 절대적으로 우선이 됨에 따라 전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인물은 정말 찾기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아이유가 넓은 연령대에서 사랑받는다는 특징은 더 잘 돋보이고 있다. 아이돌의 색채가 강했던 2010년대 초반 국민 여동생 시절에도 삼촌 팬을 끌어모으는 가수라고 화제가 됐던 만큼 팬 연령층이 다양했다. 중장년층이 주로 시청하는 열린음악회 등의 음악 프로그램에도 종종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미 이때부터 청소년과 20대를 집중 타겟으로 하는 여타 아이돌과는 결이 다르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2014년에 발매한 리메이크 앨범 꽃달피에서 김광석의 꽃과 김창완의 너의 의미,
김완선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등 이전에 해오던 음악들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곡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중장년층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고연령 팬은 대부분 삼촌 팬이었던 국민 여동생 시절과 달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이유의 애정을 표하는 사람이 늘었다. 2014년에 들어서 더더욱 아이돌보다는 뮤지션으로서 아이유를 인정해주는 반응이 늘어났는데, 뮤지션으로 탈바꿈 한 행보를 보인 2014년은 가요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성공적인 음악적 전향을 이룬 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설문조사에서 2014년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아이유가 이름을 올렸고, 2014년 올해의 가요에서 너의 의미가 1위, 소격동이 4위를 차지했다. 저연령층에서 팬덤 유입이 꾸준히 많던 아이유였지만 30대에 접어든 2022년에 들어서도 10대 팬의 유입이 늘어만 간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아이유의 성장 과정을 10수년에 걸쳐 지켜본 2030과 달리 싱어송라이터 아이유만을 지켜본 저연령층이 세대 차이가 나는 아이유에 열광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향후에도 굳건히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전망을 더하고 있다. 2023년 현재 기준 10대들은 아이유의 잔소리와 좋은 날, 너랑 나 등 아이유의 초기 히트곡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당시 인기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한 세대이다. 실제로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아이유의 최고 히트곡을 물으면 주로 반편지라는 응답이 나온다고 한다. 이들에게 아이유가 웬만한 아이돌 그룹보다 인기가 많다는 것은 싱어송라이터 아이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오로지 싱어송라이터로 정착한 후에 발매한 곡과 활동들만으로도 압도적 인기를 구가한다는 뜻인데, 자전적인 이야기를 주로 풀어가는 아이유의 음악, 특성상 10대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아이유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천성적으로 낯가림이 심하다 보니 친구 관계는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인 듯하다. 하지만 대개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렇듯이 일단 한번 인연을 맺으면 관계를 지속해나가는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데뷔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의 아이유는 오랜 연예계 생활을 해온 만큼 인맥 역시 상당히 풍부하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호텔 델루나의 촬영장에 별 접점이 없어 보이는 톱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아이유에게 간식차를 보내는 등 서포트를 하자 현장 스태프들도 놀랐다고 한다. 아이유의 인맥하면 일명 아이유 팀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소속사인 이담엔터테인먼트의 배종환 대표이사는 2008년 아이유 데뷔 이후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다. 아이유 팀에는 크게 매니저 팀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팀, 밴드 세션 팀, 댄스 팀, 경호팀 등이 있으며 함께하는 팀원들은 2017년 12월에도 38명이나 된다고 알려졌으며 2021년 현재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유 TV를 보면 정말 많은 인원의 팀원들이 함께 움직이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볼 수 있다. 영상, 특히 아이유의 팀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 2018년 아이유의 10주년 콘서트, 이 지금 노어메이 끝난 후 팀원들에게 아이유 팀만의 포토북과 한 명 한 명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또한 아이유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할 당시 소속사에 내걸었던 조건이 유명한데, 첫 번째는 함께하고 있는 아이유 팀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팀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KBS 이 대화의 희열에 출연하여 아이유 팀에도 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아이유의 일만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생기는 수입의 공백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떠나려고 했던 팀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아이유는 직접 한 명씩 찾아가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약속하며 계속 함께해달라며 부탁했다고 한다. 영상 2018년 제7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음반대작상을 수상했을 당시 팀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드러난 수상 소감이 주목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편이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거나 쉽게 주저앉지 않는 성격이라고 한다. 학창시절 경제적인 문제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진 않았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또 스스로를 둘러싼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에 크게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크며 연예인으로서의 생활도 크게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도 가끔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집착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안티팬들의 존재나 악플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난기와는 별개로 아주 두텁고 탄탄한 멘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악플에 대해 팬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팬을 직접 달래주기까지 하는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방송에서는 연예인치곤 털털하게 잘 웃는 편이다. 굴어가는 낙엽만 보아도 웃을 나이라 그렇다고 했으나 성인이 돼서도 잘 웃는다. 그런데 한때는 그 웃음이 조증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했던 시절도 있었다. 웃음 때문에 성대결절도 왔다고 하니 말 다한 셈. 한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아이유의 웃음과 관련된 만화까지 올라왔다. 한때 아이유의 웃는 모습만 편집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영상 제목이 아이유 마약 방송이다. 타워즈에서도 패러디된 적이 있다. 데뷔 이후 대인배의 면모를 여러 번 보여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8년 8월 재계약을 앞둔 아이유가 보인 행보인데,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였던 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중소기획사인데다 일 처리에 관한 평판도 좋지 않아서
소속사는 아이유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고 다른 곳으로 이적하길 원한다면 군말 없이 보내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아이유는 스태프들의 고용 보장 및 연봉 인상을 유일한 재계약 조건으로 내걸며 데뷔 때부터 한 지붕 아래 있었던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아이유는 당시 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카카오엠과 재계약을 했다. 한창 라이징 스타이던 시절 어딘가 모르게 내면의 어두움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선배, 가수들 및 대중들로부터 자주 듣곤 했었다. 소녀스러운 콘셉트로 국민적인 스타가 된 데다 영웅걸과 같은 데뷔 초에 출연했던 예능에서도 다소 엉뚱하고 밝은 모습을 보인 것과는 반대로 몇몇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말하는 모습에서는 어딘가 깊은 아픔이 서려 있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자아냈다.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에 이질감 매디는 신비함을 느낀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 2010년대 초반 인터뷰나 토크쇼에서 타인이 느끼는 단편적인 인상보다 마냥 밝지 않은 면이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한 적도 있었다. 본인의 인기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 거품이 낀 것이다. 나는 과대평가된 가수라고 하면서 상당히 초연하고 무덤덤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오히려 이른 나이에 자기 객관화가 일찍 이루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 상황, 그리고 그 둘이 이루는 관계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이른 나이에 갖추었기 때문에 애늙은이라고 불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기 객관화는 끊임없는 자기 단련이나 수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유의 성숙함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또한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수년 동안 가요계 최정상에서 롱런하는 것일 수 있다. 아이유는 1968년생 아버지보다 한 살 연상인 1967년생 어머니, 자신보다 4살 어린 1997년생 남동생 할머니, 사촌언니 2명과 함께 살다가 2013년 즈음에 독립을 한 이후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생활에 대해서 매우 철저한 편이고 가족들 역시 방송을 비롯한 매체에서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부모의 성함과 남동생의 이름, 아이유의 어릴 적 사진이 공개된 것을 제외하면 가족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었다. 이렇게 아이유와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가족들의 실수로 아이유에게 폐를 끼칠까봐 그랬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보면 가족들 역시 아이유처럼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듯하다. 아이유가 어렸을 때 부모 다 맞벌이로 일에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는 정말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척들이 아이유 가족에게 보증을 요구하고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큰 돈을 잃고 만다. 이렇게 집안이 가난의 수렁에 빠진 시간 동안은 부모의 잠시 사이가 틀어졌고 가족들이 1년 반 동안 뿔뿔이 흩어져 지냈다고 한다. 이때 부모가 싸운 모습은 아직까지도 아이유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다행히 아이유가 데뷔한 이후 가족들이 다시 모였고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누나와 닮은 외모 탓에 금방 알아채는 매의 눈들이 있어 친구, 선배들이 집적대는 등 학교에서 곤욕을 치렀고 하며 이 때문에 전학을 가기도 했다. 한때 공식 팬카페 푸미에서 아이유가 남자 옷 중 어떤 게 어울리냐면서 얼굴을 지운 남자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다. 아이유가 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사진이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 속 남자가 남동생임을 알아챈 남동생의 친구들에 의해 해당 사실을 남동생이 알게 되었다. 남동생은 누나가 내 사진 올렸어? 아, 이제 이 옷 못 입고 다니잖아. 당장 내려 라고 화를 내 아이유는 사진을 지웠다. 어느 날 면도를 할 줄 몰랐던 남동생이 누나인 아이유에게 본인의 면도를 부탁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유도 당연히 면도는커녕 남의 면도는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기에 결국 면도를 해주다가 남동생의 살같이 베어버렸다고 한다.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훈아, 앞으로는 그냥 내가 해 라고 말했다고 한다. 친척의 빚 보증 사건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단칸방 생활을 할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할머니와 매우 각별한 사이로 보인다. 맞벌이를 한 부모 때문에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럴 때마다 주로 할머니가 돌봐줬다고 한다. 데뷔 직후가 상황이 순탄치 않자 걱정하면서 쌈짓돈 5만 원을 아이유에게 쥐어줬다. 이후 형편이 나아지면서 할머니에게 용돈도 주게 되었고 2011년 KBS의 김승우의 승승장구에서 국민 여동생이 된 아이유와 전화통화를 하며 손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